자, 첫 번째 경기 이제 그리스 대 이제 벨라루스. 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주. 자,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스가 이제 친선 경기 포함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3골 이상을 기록하며 득점력도 많이 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와 슬로바키아 상대로도 3골 이상을 좀 기록했을 만큼 현재 이제 그리스의 공격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고, 그리고 그런 흐름을 이제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페이스가 좀 좋은 현재 좀 그리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연승을 좀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같은 이제 비교적 레벨이 좀 비슷하거나 낮은 팀들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긴 했지만, 그 이상의 좀 팀들 상대로는 매번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친선 경기가 아닌 공식전에서는 벨라루스가 좀처럼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식전에서는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현재 좀 벨라루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확실히 좀 비슷한 레벨 및 좀 자기보다 좀 낮은 그런 좀 팀들 상대로는 결과를 잘 만들고 있지만, 레벨이 좀 높은 팀들 상대로는 매번 좀 고전하면서 저조한 결과를 좀 만들고 있는 좀 벨라루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이 경기 경기 영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홈에서 그리스가 이제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측면 전개, 침투 플레이, 그리고 제 세트피스 공격 등 지금 전부 이런 공격들이 좀 뛰어난 그리스다 보니까 그런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벨라루스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중원에서도 차이가 큰 그런 양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리스가 손쉽게 중원도 장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벨라루스가 밀집 수비가 좀 좋으면서 역습 전환도 어느 정도 좀 빠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가 수비 조직력 및 이제 수비에서의 좀 기동성이 좀 좋다 보니까 그런 벨라루스의 공격을 이제 잘 제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밀집 수비도 이제 계속해서 잘 공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이제 그리스가 어느 정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중원에서도 이제 그리스가 우세할 만하고, 그리고 뭐 공수 방면 전부 이제 좀 그리스가 더 좀 낫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그리스가 홈에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그리스가 무난히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리스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스 승, 그리고 1엔드 기준 마인승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오바는 뭐 벨라루스가 좀 득점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근데 언오바를 좀 가져가기는 많이 좀 애매한 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리스 승에 이제 마인승까지만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 대 아제르바이잔. 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식전에서 3연패를 거두며 마무리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근래 친선 경기에서 스코틀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 승리를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아이슬란드가 근래 이제 좀 지는 경기가 좀 대부분일 정도로 페이스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많을 정도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는 현재 좀 아이슬란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년 3개월 가까이 승이 없는 상태로 긴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공식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년 가까이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공식전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경기가 이제 23년도 11월에 스웨덴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둔 경기였고, 그 이후에는 공식전에서의 승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전 이제 스웨덴과의 좀 경기를 좀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전 승리가 없는 현재 좀 아제르바이잔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아이슬란드가 홈이고 그리고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도 앞서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아까도 언급했듯 아이슬란드 역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한 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많으면서 세트피스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슬란드 역시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세트피스 좀 수비가 좀 취약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약팀들한테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기회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뭐 롱볼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슬란드의 현재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롱볼을 좀 통한 전개가 어느 정도 좀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지금 고렸을 때, 뭐, 현재 1.3대 그런 아이슬란드 승은, 솔직히 뭐 전혀 좀 메리트가 좀 없다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2프렌 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이제 메리트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제르바이잔 2프렌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제르바이잔 2프렌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몰도바 대 이스라엘. 자,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단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 전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에스토니아 상대로 홈에서 진 경기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계속해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현재 수비가 많이 좀 무너진 그런 좀 몰도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2승 1패를 기록 중으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I조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탈리아가 이스라엘에 비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2위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점을 좀 고려해도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이 월드컵 예선에서는 좋은 행보를 좀 이어가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좋은 행보를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약간 좀 뭐 반전을 좀 뭐 일으킬 만한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중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초반부터 이스라엘이 라인을 좀 올려 공격 템포를 빠르게 좀 가져가며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라인도 올라간 이스라엘의 수비 뒷공간을 좀 잘 좀 파고들면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불을 좀 놓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몰도바가 그런 식으로 맞불을 좀 놓는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경기 템포는 좀 빨라지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몰도바가 지금 뭐 라인이 올라간 뭐 이스라엘 상대로 뭐 수비적으로 좀 나선다 한들 효율적인 좀 플레이를 좀 구사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요거는 뭐 맞불을 좀 놓는 게 이제 몰도바도 어느 정도 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좀 높은 좀 플레이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몰도바 역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도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지금 수비 조직력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몰도바보다는 비교적 이스라엘의 수비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공격 전개 및 퀄리티에서도 이스라엘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더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만들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좀 솔로몬이 이제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솔로몬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측면 파기력이 더 좀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이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전체적인 뭐 전력, 흐름, 그리고 뭐 경기력 모두 이스라엘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이 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다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이스라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스라엘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이스라엘 승의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대 에스토니아 경기.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몰스킨, 그리고 카라피오리, 그리고 몬조로노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탈리아가 현재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1승 1패를 기록 중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몰도바를 좀 홈에서 잡으며 오랜만에 승리를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를 연달아 만났지만 이제 그 팀들 상대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이후에 이제 약체인 몰도바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몰도바전 직후 이제 가투소 감독이 이탈리아 감독직으로 이제 새로 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가투소 체제 이제 첫 경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 교체 후 첫 경기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1승 3패를 좀 기록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는 몰도바 상대로 이긴 경기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확실히 좀 월드컵 예선에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그렇죠 에스토니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가투소 감독 부임이 이탈리아한테 있어서 그리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감독 후보 중 그나마 나은 감독이 가투소다 보니까 선의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이전 스팔레티 감독 체제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스팔레티 체제보다는 가투소 감독 좀 체제에서의 이탈리아가 좀 더 기대치가 좀 높다고도 보여져요.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가투소 감독이 거의 뭐 부임한 지 2달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준비를 좀 철저히 좀 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투소 감독 전술 특성상 이제 주로 좀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트랜지션한 공격을 좀 통해서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비교적 약팀들 상대로는 더더욱 두각을 좀 나타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에스토니아 상대로도 그런 가투소 감독의 그런 좀 전술이 잘 좀 먹혀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는 이탈리아의 공격이 더 좀 시원시원하게 이제 좀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또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탈리아가 확실히 좀 라인을 올려서 몰아붙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득점기의 창출도 좋고, 그리고 수비 조직력도 좀 안 좋기 때문에 확실히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에스토니아 상대로는 이탈리아가 뭐 거의 이제 경기 내내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탈리아가 이번에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좀 못하게 되면은 3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가투소 감독 부임을 좀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며 본선 진출을 좀 갈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좀 이탈리아가 네, 이런 이제 뭐 이탈리아가 뭐 이번 뭐 에스토니아 상대로는 시원한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이제 가투소 체제에서의 첫 스타트를 잘 좀 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탈리아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최소 핸디캡 기준점이 2점인데 2점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좀 대승을 한번 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몬테네그로 대 체코 경기. 자,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인 흘로체크가 결장 중이에요. 아무래도 팀 내 이제 공격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흘로체크가 좀 빠진 거는 이제 체코의 공격에 있어서는 타격이 좀 클 수가 있다. 요 점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몬테네그로가 현재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2승 1패를 좀 기록 중이긴 하지만 그 이제 패배한 한 경기는 체코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체코 상대로 원정에서 좀 2대 0으로 좀 패배했던 그런 좀 몬테네그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 3승 1패를 기록 중으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크로아티아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이로 인해 이제 연승도 이제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한번 미끄러질 그런 좀 체코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체코가 뭐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 및 골 결정력이 좋지 않다 보니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홈에 비해서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수비 조직력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체코가 이제 지난 맞대결처럼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체코가 원정에서는 압박에도 취약한 면모를 좀 종종 보이다 보니까 몬테네그로의 좀 압박에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그런 좀 그림도 좀 그려질 수가 있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봐요. 그러면은 확실히 좀 지난 좀 맞대결과는 사뭇 좀 다른 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에서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체코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약체인 지브롤터 상대로 이긴 거를 좀 제외하면은 이제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팀인 몬테네그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몬테네그로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몬테네그로 프랑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 프랑스. 자, 이 경기는 폴란드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안코, 그리고 이제 메콜렌코, 그리고 키퍼인 루닌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덴벨레, 그리고 이제 세르키, 그리고 이제 살라바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현재 좀 양 팀 다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온전한 좀 라인업을 좀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근래 벨기에 상대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무패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한번 확 꺾인 그건 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끊긴 흐름을 다시 좀 빠르게 좀 전환시킬 좀 필요가 있는 그런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4강에서
이제 스페인 상대로 좀 패배하며 아쉽게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독일과의 3, 4위 결정전에서는 승리를 좀 거두며 네이션스 리그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이제 결승전에 좀 진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3위를 좀 기록하면서 뭐 어느 정도 좀 잘 좀 네이션스 리그를 좀 매듭지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네이션스 리그 이후에 첫 공식전을 좀 치르는 상황이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침투, 이제 컷백, 이제 중거리 등 비교적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프랑스의 빌드업 차단에 중점을 더 이제 플레이할 수 있고, 그리고 볼 탈취 후 빠른 역습을 통해 이제 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경기들 좀 봤을 때 최근 뭐 매번 경기 템포가 좀 빨랐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현재 뭐 공격 흐름이나 이런 좀 득점력이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요소가 더 많은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지금 프랑스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나름 활약이 좋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유로에서 침체되었던 득점력이 이번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 완전히 좀 살아났다 보니까 월드컵 예선에서도 이제 좋은 득점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3경기 연속 월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인 그런 좀 프랑스기도 하고, 추가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비가 대체로 안 좋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좀 불안정한 우크라이나의 좀 수비를 프랑스가 잘 공략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덴벨레와 확실히 좀 세르키가 좀 빠진 거는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좀 공격진에서의 좀 뎁스가 좀 두꺼우면서 이제 옵션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좀 커버할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프랑스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프랑스 승쪽 보는 경기. 근데 안 그러면 이거는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충분히 좀 공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두 팀의 좀 공격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봐서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랑스 승의 2.5 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슬로베니아 대 스웨덴. 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팬무나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대 코소보. 자, 여기는 저는 스위스 승, 이제 마인 승,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루마니아 대 캐나다.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 캐나다 프랜스, 그럼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네, 어느 말을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의 경기는 좀 친선 경기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